아마 이 자리에 NFT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갖고 있는 NFT를 팔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99.95%는 없어질 거라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가 되게 재밌는데요. 좀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상시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드시죠?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본 세상 안유아 쇼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개의 그 가상자산 관련 뉴스가 지금 제 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킹달러, 다시 말해서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면서 모든 자산시장이 지금 가격이 다 하락됐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엄청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몇 개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상자산 NFT 거래 규모가 9달도 안 돼서 97% 급감했습니다. 올해 1월에 역대 최고액이 얼마였냐면요, 17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냐면 4억 6,600만 달러. 다시 말해서 97% 지금 급감했고요. 아마 이 자리에 그 NFT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NFT를 갖고 있는 NFT를 팔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정리 드릴게요. NFT라는 거는 여러분 사람 미술품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NFT는 그냥 그 코드로 된 한 줄의 파일이에요. 디지털 파일. 그 자체는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NFT가 왜 거래가 되냐? 그 디지털 파일이 쓰고 있는 그 안에 백 에셋, 기초 자산이 미술품이냐, 뭐 특허냐, 아니면 어떤 부동산에 따라서 그 NFT 가치가 의미가 있냐 없냐가 달라지고요. 가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FT 투자할 때는 가치 있는 NFT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이런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뭐가 있죠? NFT가 대표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을 증명하는 게 부동산 소유권, 특허, IP 이런 거 다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런 시장은 앞으로 NFT로 우리가 디지털 파일로 구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이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NFT가 대표하는 뒤에는 스타성, 그게 미술품, 그렇죠? 미술품. 거기에 뭐 예술품, 그리고 어떤 뭐 축구 스타, 어떤 영화 배우, 한국은 BTS가 세계적 스타잖아요. BTS 입은 모자, BTS 입은 옷, BTS 음반, 이런 것들을 NFT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NFT는 누구의 가치가 결정될까요? 이 스타를 대표하는 NFT, 그 스타가 가치가 있을 때 똑같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BTS가 지금처럼 잘 가면은 BTS 모든 NFT는 다 가치가 올라가면서 세계에서 팬이 막 100억씩 세계에서 팬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우리가 안 좋은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조금 부석자를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을 해야 되니까 뭐 그 중에 한 명이 도박 놀았다. 게임 도박 이러면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BTS 명예가 어떻게 되죠? 쭉 떨어지면 그 대표하는 NFT가 가치가 어떻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BTS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일 당장 없겠죠. 당연히 없는데 가슴이 닿게 하려고 예를 든 거니까 듣는 분들, BTS 팬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뉴스는 결국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회복 중에 있다. 이런 지금 뉴스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시장이 헷갈립니다. 두 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통파들, 전통금융화파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통금융 기관에 있는, 특히 연세에 있는 분들은 워렌 버핏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 시장을 싫어해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봐라, 이제서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는 게, 이게 가치가 없다. 가상자산 자체가 가치가 없다. 역시 제로다, 가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각 나라에서 주요 전통기관에서 기득권에 있는 분들, 힘이 센 분들이 오히려 여기 더 부정적입니다. 근데 또 젊은 시대 중심으로, 그리고 이쪽 메타버스에 관심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봅니다.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99.95%는 없어질 거라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 이유도 그때 정확하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어요. 체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좋은 애나 나쁜 애나 막 같이 그냥 가는 바람에 좋은 애도 자기 프라이싱을 못 받고 자기 가격을 가치를 제대로 못 받고 나쁜 애도 거기에 따라가면서 과대평가되고 이렇게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돈을 계속 풀었잖아요. 푼 돈이 다 이 위험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도 이 가상자산시장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유는 주식은 특히 미국 주식은 지금 가격에서 2배 오르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가상자산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2배 오르는 건 200% 오르는 건 1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시장이 막 풀리니까 그 돈들이 위험자산 특히 빨리 배수가 올라가는 가상시장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생각해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정확하게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가격이 진짜 밸류에이션인지 아니면 작년에 그 6만 달러 갔던 게 진짜 그게 밸류에이션인지 헷갈리죠, 지금.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미국이 돈을 이렇게 역대로 푼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과거 모든 통화정책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처럼 돈을 푼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미국의 이런 통화정책이 abnormal, 그러니까 비정상 정책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 때 가상자산 가격이 비정상 때 모든 자산 가격이 정상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비트코인 지금 2만 달러 이런 돈으로 왔는데 그럼 지금 진짜 가격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이래요. 비트코인에 대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딱 기능이 하나입니다. 페이먼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1달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죠? 지금 한 2만 달러잖아요. 2만 달러.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란 표현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가 있고, 뭐, 위안화가 있고, 파운드화 이렇게 통화가 있죠. 그냥 비트코인은 그 중에 하나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달러 대비 우리 원화가 지금 1,400원이잖아요. 1,400원. 그것처럼 2만 달러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환율이에요. 누구와의 환율이죠? 달러와의 환율입니다. 왜 제가 이거 환율이라고 표현하죠?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딱 기능이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기능이죠? 진짜 화폐 기능이에요. 뭐죠? 화폐라는 게 왜 만들어지죠? 교환, 페이먼트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게 화폐예요. 근데 후에 정부에서, 각 나라 정부에서 이게 사실 화폐 기능이 원래는 페이먼트인데 그 기능에 플러스 이게 다른 욕심을 내가지고 다른 기능까지 하게 해서 그렇지 원래는 화폐라는 건 딱 페이먼트 기능이에요. 근데 오리지널 비트코인은 딱 페이먼트 결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폐예요. 파운드화, 원화, 위안화처럼 그냥 하나의 화폐예요. 그래서 이거 환율이라고 보면 돼. 2만 달러. 그냥 보세요. 원화 환율이 연초에 뭐 1200부터 지금 1400까지 왔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 가격도 2만이 될 수도 있고 환율이 6만이 될 수도 있고 환율이 뭐 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도대체 어느 게 진짜 환율이죠? 그럼 이 질문은 equal. 지금 원화 가격이 1달러 대비 1,400원인데 이게 진짜 가격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400원. 연초에 1달러 1,200원이었잖아요. 이 방송 보는 분들은 1,200원이 원화의 진짜 가격이에요. 지금의 1,400원이 원화의 진짜 가격이에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답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답을 해드리냐면 환율이 뭘 대표하는지를 봐야죠. 환율이 뭐죠? 한 나라의 통화의 환율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죠? 본질적으로는 그 나라의 GDP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표면으로 환율이지만 실제는 왜 그 가치냐면 그 나라의 GDP고 다시 말해 그 나라의 경쟁력인 거예요. 왜 아프리카 나라, 짐바브웨 이런 나라에서 환율이 막 이렇게 안고 가서 겨우 버스 하나 타는 그 가격이 됐을까요? 그리고 통화 가치가 거의 제로 걸렸을까요? 짐바브웨 이런 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경쟁력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어서 비트코인의 환율은 무엇에 결정될까요?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의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 GDP가 대표하는데 비트코인은 나라가 없는데 비트코인 대표하는 GDP가 뭘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디서 가치가 되냐면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수요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6만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수요가 확산이 되려면 누가 비트코인을 많이 수요를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많이 비트코인 수요를 할까요? 사실은 중국이 제일 많이 수요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정부에서 불법으로 해놨어요.
만약에 제가 감히 장담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사용을 허용했으면, 정부에서 법으로 못해 이러지 않았으면 지금 6만 달러가 가격이 아니고요. 실제는 5억 막 넘어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중국 사람 제일 많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썼는데 중국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곤두박질해서 전 세계 중국 정부를 다 욕했거든요. 망할 중국이라고. 그때 다 욕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만약에 전 세계에서 달러가 맨날 이렇게 킹 달러 하면서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굴잖아요. 지금 힘들어지니까 이제 달러 안 써. 이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써. 이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죠? 왕창 올라가는 거죠. 그냥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이 우리 기축 달러를 위협하네. 이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쓰지 마. 미국에서 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중국보다 미국이 더 영향력이 큰 나라니까. 그럼 또 누군가 이래. 그럼 그날은 비트코인 가격이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닙니다. 왜? 비트코인은 없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비트코인을 수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짐바브웨 같은 나라 예를 들게요. 그 나라 종이 통화는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럼 그 나라 국민들은 살아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나라 정부는 존재해야 되는데 그 나라 통화는 세계 어디도 안 받아. 그 이미 너무 인플레이트해서 그냥 종이 조각보다 더 값이 없어. 그렇다고 나라가 어떻게 멈춰설 수는 없죠. 뭔가는 결제를 해야 돌아가잖아요. 이런 나라는 비트코인이 100%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이 비트코인 기반으로 다 비트코인을 자기 나라 통화로 선포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비트코인 가치는 신뢰, 신용. 누군가는 비트코인의 신뢰, 신용을 100% 필요로 한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치를 보면 되기 때문에 영으로 절대 가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가 되게 재밌는데요. 이 기사가 뭐냐면 좀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상시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드시죠. 근데 이 기사 보면 조금 힘이 날 겁니다. 지금 한국 가상자산시장이 반토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개미들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죠? 이게 개미.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코인 개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대요. 24%. 이 안 좋은 시장에서 24% 지금 늘어났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시총이 58%나 떨어지고 거래 대금도 지금 53% 떨어진 시장에 개미들이 오히려 지금 690만 명이로 작년에 132만 명이 안 되는데 지금 690만 명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335%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거래하는 사람 많이 들어오면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에도 역할이 뭐냐면 유동성 제공입니다. 유동성 거래량을 활성화시키니까 긍정적인 거니까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셨나요? 저는 이게 어릴 때 봤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는 이 책 보고 어쩌면 제 인생 그 커리어 방향이 바뀌어졌는데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내년에 달러 대폭락한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미국 연준에서 지금, 통화정책을 변화시킬 거다. 그러려면 바로 달러 폭락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가 폭락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내년에. 두 번째 포인트. 이 사람 뭐라 했냐면 비트코인 같은 게 왜 중요한지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달러 위주의 글로벌 경제 체제의 붕괴와 맞물려 모든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세계 질서 변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두 번이지. 지금 보세요. 킹 달러 때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예를 들면 80년대는 남미가 망했어요. 킹달러 때문에. 90년대는 동남아가 망했어요. 킹달러 때문에. 2008년에는 자기가 어쨌든 자국이 문제가 생겼고요. 미국이. 지금은 킹달러 앞에 누가 무너지냐면 앞으로 잃어버린 유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은 유럽이 잃어버린 10년이 될 겁니다. 유럽이. 그래서 제가 풀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이 이 관점을 동의합니다. 시장 붕괴, 이 달러 위주의 이 글로벌 경제 지금 도전을 받고 있거든. 특히 반복되는 시장 붕괴는 이제는 세계 질서 변혁의 요구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들, 특히 유럽 이런 지역에서 이제는 킹 달러 정책에 이게 앞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통화를 많이 써야 되겠다.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지금 글로벌 스위프트 말고 국제 청산 결제 시스템이 독점으로 스위프트 썼는데 이제는 다 자국의 국제 청산 시스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체에서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세계 질서가 변하는 건 확실하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세계 질서 변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승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언을 했어요. 앞으로 비트코인, 금, 은을 매수해서 이런 위험을 해제해라. 달러 폭락 사태에 대비해 지금부터 비트코인, 금, 은을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저는 일단은 달러가 어차피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달러가 킹 달러로 가려면 지금은 금리를 인상시켜서 가는데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경제의 침체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아까 제가 말했죠. 환율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죠? 그 나라의 경쟁력이고 경제라고 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은 결국은 양날의 칼입니다. 경제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경제에 죽어버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달러가 계속 평가절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 가는 거는 킹달러, 이게 뭐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가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달러, 어느 국가의 화폐 가치는 본질은 그 나라의 경쟁력이고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이게 금리는 양날의 칼이게 돼 경제를 죽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 이 정책이. 그러면 연준에서 조그만 기미가 나오면 바로 달러가 폭락할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어떤 시기가 왔냐면 키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질서 변혁이 시대입니다. 질서 변할 때는 기득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기득권이 다시 새롭게 올라갈까요? 기존의 기득권은 무너지고요. 새로운 기득권이 새로 형성된다는데 이 흐름을 타는 사람한테 기득권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 흐름이 뭐냐? 여러분 투자할 때는 가상자산이든 주식이든 파생이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잡는 거예요.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뷰가 이렇게 가는 흐름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흐름인지 우선 판단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는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가는 흐름이라고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게 50년, 100년일지언정 어차피 전반전 방향이 이렇게 가는 시장이라면 중간에 이렇게 폭락해도 어차피 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시점이 다를 뿐 누군가는 폭락점에 들어왔고 누군가는 요점에 들어왔을 차이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보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은 중간에 살짝 올라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돈을 잃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율 투자와 비트코인 가상자산 투자가 같은 돌입니다. 전반적으로 뷰가 그 나라 국가 경쟁력이 이렇게 가냐 주식시장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베팅이냐면 그 국가에 대한 베팅이에요. 그 국가의 운명에 대한 베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냐의 판단을 우선 하셔야 되고요. 그건 자기 뷰입니다. 누구 전문가의 뷰를 볼 필요 없어요. 사실 본질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 그럼 당신은 뭐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미래는 확실하게 메타버스 세상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NFT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기본 수단으로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질 거고요. 미래에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 이런 사업이 잘 되고 6G가 보편화되고 이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그때 가보면 너무 구닥다리 세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똑같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뷰를 이렇게 본다. 그럴 때는 언제 들어가든 긍정적인 거다. 오히려 위기는 너무 땡큐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공부를 좀 더 하고 맹목적이 아니라 그 본질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여러분은 투자를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1부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미래 방향성적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산업연구원의 조철 박사님을 모시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한국의 메인 주도 산업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은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